여당이 사법개혁도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오늘도요, 이 기자간담회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민재판부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위헌 소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노동법원 설치,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든 거를 사법부에 맡길 거냐고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그 외 사법부에 이미 그런 기능과 조직이 있는데 굳이 조직을 추가해야 되는 이유를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편법에 저는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고,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한 손에 쥐겠다는 여당의 오만한 생각이고 대통령의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사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사법 독립을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저 발언에 설득력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민국 누가 지금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재판 지연에 대한민국 그 역사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1심 재판에서 지금 뭐 4년씩, 5년씩 이런 식으로 끌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된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지금 그 법사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그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가 얘기 나오는 게 예전 뭐 5년, 10년 전부터 그 사법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된 계기는 지금 특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영장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하니까 이제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를 봤을 때도 그 자체로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추미애 특검이 기소를 하고 정청래 재판장이 재판하겠다는 그거와 다름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이와 같은 위헌적 법률을 스스로 얘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저희가 쭉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야 대표 신경전도 좀 계속되고 있죠. 정청래 대표, 사법개혁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서 사법부를 직격을 했죠. 장동혁 국힘의 국힘 대표 어제 SNS 글을 올렸는데,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다, 이렇게 여당을 비판했어요. 최병천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약간 톤이 좀 바뀌었다 그럴까요? 어떻게 바뀌는 내란 겁니까? 특별재판부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의 우리 이제 전현희 최고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약간 좀 반민특위를 연상시키는 거에 가까웠었거든요. 네. 별도의 어떤 법원을 만들고, 네. 보통 우리가 특검을 만들 때는 그 이제 몇 배수로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추려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방식은, 반민특위에 반한 방식은 위헌 소지가 많다라는 게 좀 다수의 지적이었고, 예. 저가 보기에도 이제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원래 핵심은 원래 지금 현재 법원의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은 무작위 사건 배당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어요. 누가 지정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예컨대 뭐 진보 성향도 있을 수 있고 판사가 보수 성향도 있을 수 있는데 사건에 따라서 그걸 배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거의 약간 랜덤하게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네. 내부의 다른 방식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정혜 정책위장의 워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네. 전현희 전 최고가 얘기했던 거는 좀 약간 반민특위에 가까운 법원이었다라면, 네. 지금은 그냥 그 형사중앙지법의 내란 전담부라는 그냥 어떤 약간 부서 같은 걸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게 뭐 꼭 노동법원과 비슷한 거를 위헌까지 되냐.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초기 얘기한 거에 비해서 확 좀 이렇게 톤을 많이 다운해서 약간 위헌 논란을 실제로는 좀 의식하고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그러나 또 이제 당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약간 중간 묘책 같은 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간 묘책 같은 걸 생각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죠. 예. 그러면서 사례를 들어갖고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 또 무슨 가정법원, 뭐 노동법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라든지 가정법원, 노동법원이라는 거는 예. 상시로 그 사법 재판 수요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서 슬그머니 내란 특별 재판부 운운하다가 지금은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면서 이제 1심 재판부에 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최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사법부가 독립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무작위로 구성돼야 되는데 이 구성이 무작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직위원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검증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입법하고 행정권을 독점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 사법부도 장악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재판 지연에 이재명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국 대표 또 윤미향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거나 지금 이 당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하는 거나 예. 이게 지금 뭐가 다르냐는 얘기를 오히려 민주당의 재판장 판사 출신이 했잖아요.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예. 그 얘기했다가 완전히 개딸들한테 그 공격을 받고 사과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박희승 의원이라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제가 꼭 해야 되겠는데요. 예. 맥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법은 정치의 우위에 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